이제 임신에 또 관한 구독자 질문을 통해서 뭔가 궁금한 내용을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슬슬 이제 아기를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이를 갖고 싶다면 이제 부부관계를 가져야 하는 타이밍 또는 이제 생리 주기에 맞는 임신 계산,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하셔야 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저희 외래 진료 오셔서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날짜를 따로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은 보통 1년 내로는, 그러니까 한 사이클에 정상적인 부부가 임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거의 이제 20%로 보거든요. 근데 20%인데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시도를 했다 이러면은 거의 이제 6개월을 하셨으면 거의 90% 이상이 이제 임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1년 동안 그 부부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흔히들 정의하는 난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아이를 갖고 싶다 해서 날짜를 좀 맞춰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보통은 생리 주기가 좀 일정하신 편이시라면 보통은 이제 다음번 이제 생리 날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예상되는 그 예정일로부터 2주를 뺀 날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이제 보통은 28일 주기로 봤을 때 한 14일 정도 이제 뒤에 이제 예정일로부터 그 전 14일 정도가 황체기라고 그래가지고, 황체기는 거의 사람마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역추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정일로부터. 그리고 그 황체기 전에, 이렇게 배란 전에 그 날짜를 여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주기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임신을 시도하시려면 생리 예정일로부터 한 14일 전에 부부관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생리적인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따져보자면,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여자들은 생리 사이클이나 이런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분비물 양상이 굉장히 좀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좀 이제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배란 시기 때가 제일 이제 분비물이 좀 많아져요. 이게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때 부부관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관계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윤활 분비물이라든지 이렇게 잘 나와야지 그런 게 좀 더 수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몸은 생리적으로 그 시기에 제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약간 이제 물처럼도 되게 굉장히 양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분비물이 많아요,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또는 염증이 있는 건가요? 하고 외래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별히 염증이 없어도 그 시기에는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느끼셨을 때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 또는 물처럼 좀 많이 나온다 하시는 시기에 부부관계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란이 오히려 되고 나면은 약간 분비물이 점액성으로 좀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내 몸의 반응이나 이런 걸 좀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임신 준비하시기 전부터 혹시 배란 시기나 또는 이제 배란 되고 나는 시기에 약간 분비물 같은 거 형태나 이런 거를 조금 내 스스로가 조금 캐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워낙에 이제 요새는 생리불순이나 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것 때문에 그 주기가 불규칙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예측하기는 좀 힘들 거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초음파로 이제 난포, 이제 내가 난자가 있으면은 이 안에 난포가 있고 이 난포 안에 난자가 있거든요. 난자가 이 터지는 이제 시기를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시기를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음파 보면서 이런 거 날짜를 좀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서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란 테스트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배란 테스트기가 정확한가요? 또는 배란 테스트기 원리는 어떤가요? 또는 배란 테스트기 수치를 보면은 이제 언제 성관계를 하셔야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성공률이 높아지나요? 이런 거는 이제 주문을 주셨는데, 그 배란 테스트기는 사실은 임신 테스트기보다도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 좀 정확률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어떤 거를 활용한 거냐면요, 우리 몸에서 이제 배란 시기쯤 되면은 LH라고 해서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극을 하면서 이제 아까 전에 여기 난포가 자란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자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터지라고, 여기서 배란되라고 여기를 터트리는 작용을 해주는 이제 그 호르몬이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
그 호르몬이 피크가 될 때 몸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 소변 중에 농도가 올라가면서 그거를 이제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시기를 좀 맞추기가 좀 힘들고 배란 테스트기 자체에 이제 가짜 음성인 경우도 많아가지고 뭐 생리가 정확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괜찮은데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사용하시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제 경험상으로도 조금 위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근데 워낙 주기가 좀 규칙적이시거나 또는 배란 테스트기 잘 했더니 반응이 잘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고드리고요. 그 날짜만 잘 맞추셔도 당연히 이게 몸의 생리적인 반응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란 테스트기 아까 LH라는 게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 LH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배란되고 나면 24시간 내에 이제 그 난자가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LH가 이제 딱 피크가 올라가고 나서 이제 24시간 내에 이제 배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딱 배란 날짜를 어떻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배란 테스트기에서 양상이 나오면은 뭐 그날이나 그 다음날 정도는 부부관계를 좀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팔관 조영술이 뭔가요? 나팔관 조영술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나팔관 조영술이란 거는 나팔관에 조영제를 쏴가지고 이제 나팔관이 정상적으로 뚫려 있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자랑 난자가 만나려면 나팔관이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이제 생리적인 아주 그 행식을 위해서 양쪽으로 만들어 놨어요. 한쪽이 망가지더라도 한쪽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한쪽이 망가지더라도 한쪽이 잘 살아있으면 임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조영술 검사를 했더니만 한쪽이 막혀있다 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가 나팔관 조영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는 방식은 이제 우선 엑스레이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엑스레이실에 가서 이제 그야말로 조영제라는 걸 이 밑으로 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프기도 하고 불편한 검사기도 한데요. 자연 임신이 되려면은 어쨌든 꼭 그 나팔관이 뚫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임센터 가시는 분들은 사실 필수적인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안쪽으로 조영제를 쏴서 그렇게 되면 조영제가 안쪽에서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나팔관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강내까지도 완전히 퍼지는 걸 확인해야 나팔관이 정상적으로 뚫려 있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검사를 했다니만 이 양쪽이 좀 막혀 있었다 하게 되면은 이때는 사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 정자랑 난자랑 만날 길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시험관을 하셔야 되는 적응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임신이 잘 안 되시거나 하는 분들은 꼭 필수적인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정의대로 1년간 부부관계를 했는데도 뭔가 이제 임신이 제대로 안 되는 특히 이제 난임의 정의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팔관 조영술이 꼭 필요하고, 만약에 나팔관 조영술 검사에서 이렇게 그 나팔관 양쪽이 좀 막혀 있는 걸로 나온다면 시험관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안 하면 정자의 퀄리티가 떨어지나요? 라고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주 뭐 정확한 내용이나 이런 보고까지는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라고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단지 그냥 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이제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근데 이제 정자가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정자가 이제 사이클이 있어서 이제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 오래된 정자들이 계속 거기 남아 있어서 뭔가 계속 거기 남아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정자의 사이클은 이제 3개월 정도로 주기로 잡고요.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우선 정자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배출되기 전까지 이제 저장 공간이 되기까지가 한 3개월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3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배출이 되거나 배출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흡수되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자로 계속 대체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 묵은 정자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퀄리티가 낮아진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퀄리티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남자 흡연은 사실은 정자나 난자의 아주 최대의 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활성화 산소라 그래가지고 그 세포들에게 굉장한 손상을 주는 이제
그 라디칼이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라디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물질 중에 하나가 흡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임신을 좀 앞두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금연을 하시는 거를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그 프로페시아라고 그래가지고 그 프로페시아라고 그래서 탈모약이 있어요. 그래서 걔도 아주 뭔가 기형을 일으키거나 하는 약은 아닌데 걔가 약간 운동성, 정서의 운동성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이 간다고는 보고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은 좀 젊은 나이 때 가임기품도 요새도 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임신 준비 중이시라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이거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